안녕하십니까. 연기금 출신, 공무원 연금 출신 유튜버 밸류마인입니다. 오늘은 시황을 살펴보고 종목 분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참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시중 유동성 축소, 즉 테이퍼링 시기와 관련해 장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 6개월 전에 예측했던 추정치보다 빠르게 회복하면서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는 듯한 것입니다. 제레미 파월 연준 의장은 다음 주에 연준 위원들과 함께 1,2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 매입과 주택 저당증권의 매입을 언제쯤 얼마나 더 빨리 축소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이퍼링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테이퍼링이 끝난 이후에 금리 인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를 추정하는 데도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연준의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 내년인 2022년 10월쯤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부터 금리를 올리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말입니다. 연준의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시행 중인데요. 평균값이 2%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5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코어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기 대비 3.4%나 증가하며 목표값을 훨씬 더 상회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제레미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가 재개하며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반응한 물가라고는 하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이번 7월에 다음과 같이 발언했는데요. 경제의 주요 지표, 특히 고용이 연준의 목표치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따라서 고용이 더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테이퍼링의 구체화는 빨라도 8월 잭슨홀 미팅이나 9월 FOMC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18명의 연준 위원 중 13명은 2023년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으며 이 중 7명은 2022년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봤습니다. 연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일부는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보는 반면에 일부는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저 밸류마인의 생각으로는 고용이 아직 팬데믹 이전보다 700만 명 덜 고용된 상황이고 인플레이션도 공급 병목 현상이 완화되면 4, 5개월 뒤면 인플레이션도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어 2022년 중순까지는 테이퍼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의 종목 분석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의 종목 분석 시간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금융학계인 코너와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페이팔입니다. 페이팔이라는 기업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한국에서 흔히 들어보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해외 직구 등 해외 송금, 결제가 필요할 때 한 번쯤 비자나 마스터카드 옆에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는 미국에서는 20년 넘은 매우 친숙한 회사입니다. 페이팔은 이메일을 통한 간편 송금 서비스에서 출발하여 가장 많은 수의 고객들을 보유한 글로벌 결제 플랫폼 기업입니다.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이커머스 결제, 온 오프라인 송금 및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결제 수수료 매출이 2020년 현재 199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페이팔의 사업 구조를 알아보자면 페이팔은 이러한 결제 서비스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가맹점 사이에서 플랫폼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결제에서 파생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종의 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입니다. 이를 위해 동사는 기존의 결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페이팔은 2013년에 브레인트리를 인수하여 결제 서비스를 모바일 분야로 확장하였고 2018년 제트를 합병함으로써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로 진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시장에 QR코드를 이용한 오프라인 결제의 인프라를 가맹점을 확대하여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 활동을 바탕으로 페이팔은 온 오프라인 모든 분야에서의 거대한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고 이를 가맹점과 소비자의 각각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의 확대로 시작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금융, 마케팅 등 다양한 기업 서비스의 제공과 소비자 편의의 향상을 하는 관련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먼저 기업 서비스로는 기존에 제공하던 결제 시스템 구축 서비스인 PayFac, Pay Facilitator을 넘어 금융 서비스와 마케팅, 관리 시스템 등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동사가 2020년 인수한 쇼핑 플랫폼인 한이를 이용하여 페이팔 가맹점의 쿠폰 발급, 홍보 서비스 및 마케팅 툴을 제공하여 도움을 주거나 소비자에게 개인 간 송금과 SN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동사의 플랫폼인 벤모를 통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걸 검색하면 관련 가맹점을 연결해주는 등의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은행 대출의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데 반해 페이팔이 가지고 있는 자금 흐름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운전 자금에 대한 소액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페이팔로 결제되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회수함으로써 페이팔과 가맹점 모두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 및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페이팔이 가지고 있는 자금 흐름에 대한 정보와 많은 사업체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가맹점들이 더더욱 페이팔의 생태계에 락인이 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편의를 향상하는 서비스로는 대표적으로 무이자 할부 서비스인 BNPL, Buy Now, Pay Later 서비스, 빠르고 저렴한 송금 기능과 SNS 기능으로 젊은 세대의 각광을 받고 있는 벤모, 그 외에도 간편 해외 송금이나 암호화폐 투자 기능 등의 서비스로 확장하며 소비자 편의성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로의 확장을 통해 락인된 소비자와 가맹점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가맹점은 이러한 소비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편리하게 여러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규 고객들이 유입되며 선순환의 결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재무적인 수치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페이팔과 같은 결제 플랫폼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재무 요소는 활성 계좌 수와 총 거래 금액인데 활성 계좌 수의 증가는 페이팔의 결제 생태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총 거래 금액 증가는 매출액에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페이팔의 활성 계좌 수의 경우 2016년 약 1억 9,700만 개에서 2020년 3억 9,200만 개로 약 2배 증가하였으며 총 거래 금액은 2016년 3,540억 달러에서 2020년 9,360억 달러로 연평균 27.5%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매출액 역시 2016년 108억 달러에서 2020년 214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빨라진 디지털 전환의 영향으로 인해 이러한 성장세는 가속화되고 있는데 2019년에 비해 2배 증가한 순신규 활성 계좌 수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의 아웃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페이팔의 2021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활성화 계좌 수는 약 3억 9,200만 개이고 순신규 활정 계좌 수는 1,450만 개이며 소비자 거래처도 기존 온라인 쇼핑에서 헬스케어, 패션, 화장품, 전자제품 등으로 다변화되었습니다. 또한 결제 건수도 1분기 기준 약 44억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였고 지난 19년 4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팔 이용자의 거래 건수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버추얼 트렌드의 확산으로 인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리서치 앤 마켓에 따르면 전자결제 시스템 시장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23.8%의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시장에서 견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페이팔의 성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 결제 시장으로서의 진출을 살펴보겠습니다. 페이팔은 자사 전자결제에 더불어 오프라인 및 스마트폰 기반 결제 플랫폼으로서의 진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미국의 디스커버 카드와 2020년에는 비자 마스터카드와 제휴를 맺어 오프라인 결제에서 사용 가능한 페이팔 직불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또한 삼성페이와 같은 스마트폰 기반 결제 플랫폼과도 제휴를 통해 페이팔을 결제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세워왔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POS, 포스, 기업, 제틀 인수를 통해 더욱 공격적으로 오프라인 결제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가맹점과의 제휴를 목표로 결제 수수료를 1.5%에서 2.75%로 경쟁사인 스퀘어보다 낮게 정하고 결제 건수가 증가할수록 수수료율이 점점 낮아지는 스마트 레이트를 도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전략을 통해 페이팔은 결제 시장에서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를 고려하는 Two-Sided Network의 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터넷 리테일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페이팔의 온라인 소매업체 결제 수용률은 79%로 아마존페이인 14.3%, 비자 체크아웃인 1.9%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페이팔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총 거래 금액은 2020년부터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1년 1분기에는 2,8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나 증가하였습니다.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을 살펴보겠습니다. 페이팔은 경쟁사인 스퀘어의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과 가상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인식되어가는 추세에 발맞춰 우선적으로 미국 회원을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이로써 글로벌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페이팔은 환전을 하지 않아 거래 절차가 간소화되고 환전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팔은 향후 약 3천만 판매자로 판매처를 확대할 계획이고 거래 대금을 일반 화폐로 환전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판매자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 직후 일간 활성 회원수는 전년 대비 약 30%, 활성 회원당 거래 금액은 약 12% 증가하였습니다. 투자 자산으로서 가상화폐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거래 수단으로서 이용도가 높아지는 지금 페이팔은 비교적 선제적으로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여 중장기적으로 결제 서비스 산업에서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페이팔은 2021년 8월 2일부터 페이팔을 통한 결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율을 인상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페이팔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결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3.49%, 49센트로 기존 2.9%, 30센트, 벤모를 통한 즉시 이체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1.5%, 기존 1.0%로 인상되어 페이팔의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는 2019년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페이팔 이용자 기반을 기존 대비 30% 이상 정도로 확대한 점을 참고하였을 때 페이팔은 수수료 인상에도 소비자들이 비탄력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페이팔이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 BNPL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여 가입자와 결제 건수, 결제 금액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페이팔의 수수료 인상에도 불구 매출액과 더불어 전자결제 시장 지배력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팔의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보면 지금 현재 주가가 303불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밸류에이션 허의 기준으로 봤을 때 475.53불까지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현재 주가에 대비 56%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3% 정도의 비중으로 페이팔을 가져가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